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수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학년도에는 서울 소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수시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정시와 수시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수시 이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럴 때 우리 학생들 수시와 정시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현재 고3 학생이라면 이 시기쯤 되면 이제 수시와 정시에 대한 어떤 그 진로에 대한 진학에 대한 방향 설정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1학기까지의 준비 상황과 또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지원할지 그 이제 지원 대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일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요소, 수시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내신 관리, 그다음에 부족한 활동 보완, 그리고 또 이제 자소서 작성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고요. 정시 쪽에 또 그 강점 있는 학생이라면 끝까지 모의고사 대비에 어떤 좀 만전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특별한 요소가 없다면 그래도 정시까지는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조금 안전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조금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죠. 네, 윤태원 선생님. 우리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하면서 논술까지 준비한 학생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 이제 논술 준비할 때 어떤 걸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예, 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본인이 이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적용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문계열 논술은 기본적으로 논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글을 써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논제에 맞는 글을 쓰는 연습. 그렇게 하는 거의 기본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이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 독서를 열심히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능에서의 독서 영역 부분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준비를 한다라면은 좀 더 원만하게 원활하게 좀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인문계 논술 대비하는데 논제 분석이 가장 기본인데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 그 자연계 논술은 이제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로 이제 함께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수리 논술만 실시하는 대학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계 논술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이제 특히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선행학습법에 의해서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이해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교에서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 논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먼저 논술을 시작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정규 교육과정에 수학과 과학 학습이 다 이루어진 후에 논술을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학별로 이제 유형이나 그다음에 출제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출제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숙지한 다음에 대학별 모의 논술고사를 확실하게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논술에 앞서가기보다는 좀 이제 정기 교육 과정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또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변호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6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자기주도성, 이해력, 변호사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전형,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일반전형, 서울대 인류학과 일반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네, 변호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학생 변호사가 되고 싶은 계기가 있었어요? EBS 지식 채널을 보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오늘 상담 진행을 해서 좋은 도움 얻어가서 또 변호사까지 가는 길이 됐으면 네네. 좋겠는데요. 자, 오늘 상담은 윤태영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윤태영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 뭐 1지망, 2지망, 3지망이 모두 다 서울대일 만큼 서울대를 진심으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생부상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요, 분석력, 이해력 등 뭐 학업 관련된 능력도 출중하게 잘 갖추고 있는 학생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이제 배려심, 타인에 대한 배려심들도 갖추고 있는 것들이 기록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사회를 위해서 이제 변호사로서 일하고 싶은 모습까지 보여주는 걸로 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모의고사 성적도 좋은 걸 통해서 두루두루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뭐 성적을 이제 짤막하게 우리 학생 소개를 하면서 네. 봐서 훌륭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심성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참 와닿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자세히 알아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부터 살펴드리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0, 정시 경쟁력도 5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50대 50으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와 정시 모두 이제 경쟁력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2학년 학생이고요. 1학년 때 과정만으로 뭐 평가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학생부상에서 나타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수시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또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시에서 경쟁력을 두루 갖춘 학생입니다. 그래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역량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들이 다수 있고요. 모의고사도 아직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더 나은 성적, 지금도 훌륭하지만요.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함께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50대 50의 경쟁률을 주었습니다. 네, 50대 50 모두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유리한 전형 순을 정하기는 쉽지 네네.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유리한 전형 좀 사실 뭐 쉽진 않겠지만 또 네. 생각해 보면 또 쉬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학생이 서울대를 제일 쉽게 희망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서울대를 희망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단 1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서울대를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면 정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좀 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만 혹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전형도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학생부 종합이랑 정시 이 두 개만 위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나머지 전형은 아직 깊게 고민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대를 희망한다면 두 전형이 딱 맞는 거고요. 서울대 이외의 대학까지도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논술 전형도 하나의 또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3순위 정도를 우리 논술 전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성적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선생님 살펴주실까요? 예, 모의고사 성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편합니다. 전 영역이 모두 1등급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평균도 당연히 1등급이겠죠. 작년 11월과 비교를 해봐도요. 작년 11월도 모두 전 영역 1등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 1등급이고요. 아주 최상급의 성적을 보여주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뭐 성적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할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뭐 국어와 영어는 뭐 아주 극상의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게 수학과 탐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뭐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특히 추론이나 문제 해결력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사회 탐구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뭐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1등급이 좀 낮은 수준의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3학년 진급하기 전에 좀 더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진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모의고사 수능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목표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두 1등급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은 어떤가요, 선생님? 예, 뭐 모의고사가 1등급이 아주 참 좋은데요. 교과 성적도 좋은데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을 우수한 성적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면요. 가장 좋은 게 영어입니다. 영어는 1등급이고요. 국어는 1.5등급, 수학은 2등급이고요. 사회는 2.08등급으로 평균 1.66등급입니다. 주요 교과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1에서 2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영어도 1등급을 유지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이제 수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본인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네.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1.66이라고 하는 것도 성적이 조금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하락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경쟁력에서 좀 부족함을 보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 같아요. 입시 상담서에서 뭐 표현된 바로 본다라면 그러한 기세를 쭉 이어가가지고요. 좀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학생의 학업 능력의 중요한 지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학생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우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적이 하락되는 것보다 예. 성적이 향상되는 게 훨씬 좋겠죠. 2학년, 3학년 때 성적 향상 계속해서 이뤄내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먼저 윤태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수상 경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와 진로, 독서활동 다 왜 읽었을까요? 그냥 모두 맑음입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뭐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준비 상태가 좀 잘 돼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에 대한 비교과 평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예, 구체적으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상 경력부터 보면요. 수상이 총 8건이 있습니다. 교과 관련, 수상 건수가 이렇게 많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과 관련 수상도 있고요. 희망 전공 관련해서 노력한 결과물로서의 수상도 있고요. 또 배려심,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확인할 수 있는 수상까지도 있습니다. 연물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학급 활동, 학교 행사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리더십이라든지 학생의 능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동아리 활동은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동아리 활동은 아니지만 자신의 강점인 분석력,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로와 좀 연계시켜가는 과정들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사활동은 총 봉사활동 시간이 55시간, 55시간인데요. 교회 봉사활동도 꾸준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수상의 한 부분까지도 그런 기록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진로활동, 진로 희망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스스로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요. 독서가 서울대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총 26권의 독서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독서 권수도 많고요. 보면은 수업에 관련되는 독서 기록도 있고 특히나 심화된 독서까지도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이런 기세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선생님, 희망대학 중에서 또 다 서울대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해볼 만한 곳은 어딘가요? 예, 희망대학 중 주목할 만한 대학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요, 1지망이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전형이고요. 2지망은 여전히 역시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일반전형, 3지망은 서울대 인류학과 일반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는 1지망인 서울대 사회학과를 뽑아봤습니다. 자,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서울대 중에서 이제 여러 학과 중에서 사회학과를 주목해야 할 대학으로 이제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학생의 활동, 그러니까 보면 학생의 능력이라든지 활동이라는 걸 보면요. 이해력, 분석력도 좋고 또 본인이 이제 자기
뭐 입시 상담소에서 써놨던 바로 본다라면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싶고 분석을 하고 싶은 그런 열의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가 사회학과 쪽이라고 보여서 그쪽을 일단 1순위로 지망을 해봤습니다. 네,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전형에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진단을 좀 내려주실까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진단서입니다. 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고요. 비교과 준비도 별점 4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사회학과에 대한 준비 사항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대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 전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요, 10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2015학년도 경쟁률이 13명 모집에 11.62대 1, 2016학년도에는 15.15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로 이배수를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는 1단계 50에 면접 및 구술고사 50을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 소개 자료가 있고요. 1단계인 서류 평가는 제출 서류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하는 부분들이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학업 능력이라든지 지적 성취는 교과 관련 성취 수준을 정성 평가한다든지 학업 관련 교내 수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교과 및 방과 후의 이수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중 학업 관련 동아리, 탐구 연구 활동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또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적극성, 열정 등은요. 학업 관련 교내 수상, 교내 대회 참여도 및 노력,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도 보는 거죠.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학내 활동 참여도 및 노력이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수업 참여도, 태도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심화 과목 선택 노력 등이 여기 평가 요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적 특성이라든지 학업의 소양으로서는요. 학업의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 의식, 봉사 활동에서 나타나는 배려심 등을 평가하게 되고요. 출결 사항이 이 부분에서 평가 요소가 됩니다. 2단계로 평가를 하게 되는 면접 및 구술고사는요. 답변 준비 시간으로 30분 내외로 주어지게 되고요. 면접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인문학, 사회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영어 또는 한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될 때 2015학년도에는 1.528 등급에서 최저 합격 사례가 있었고요. 전년도 2016학년도에는 1.642 등급에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을 살펴보면요. 도전하는 학생,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의 모습을 지금까지 1년 동안 작년에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같은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좀 더 심화되는 모습들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서울대 입학본부 웹진인 아루리를 참고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같은 모습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 전형에 대해 선생님께서 자세히 살펴주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살펴볼 텐데요. 예. 어디 추천해 주시나요, 선생님? 예. 서울대를 너무너무나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다른 대학을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이제 학과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까 사회학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전공학부라든지 인류학과라든지 영어 영문학과도 좀 희망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원을 할 때에는 자신의 진로 선택 이유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학과를 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수시와 정시 모두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니까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일반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요, 90명을 모집을 하고요. 경쟁률은요, 2015학년도에 124명을 모집했을 때 6.1대 1이었고요. 2016학년도에는 123명을 모집했는데 5.79대 1입니다.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들었죠. 내년도도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단계 이배수를 서류 100%로 평가하는 거는 사회학과랑 동일하고요. 2단계가 조금 다른데요. 2단계는 1단계 성적에다가 면접 및 구술고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50대 50 반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 배점 없는 종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평가 방법은
2017학년도 기준에 앞에 언급됐던 기본적인 서류 평가 방법은 동일하고요. 사회학과랑 동일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면접 및 구술고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답변 준비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줍니다. 45분 내외를 주게 되고요. 면접 시간은 15분 내외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 면접 및 구술고사를 선택을 3가지를 하게 되는데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1, 수학 2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게 되고요. 역시나 영어와 한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2015학년도에는요. 1.94 등급에서 최저 사례가 있었고요. 2016학년도에는 1.915 등급입니다. 학생이 갖추고 있는 모습들 잘 유지를 하고 자유전공학부에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태영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대학까지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2학년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이제 조언해 주기론 준비 상황은 굉장히 좀 무수하다,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최상위권의 대학을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1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 학생이 이제 서울대에 합격하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교과와 비교과 측면으로 나누어서 우리 학생의 어떤 그 로드맵을 좀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학생의 로드맵, 서울대를 희망하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단순히 학업 성적이 높다 또는 비교과가 많다라고 하는 걸로 준비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 그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비교과 활동들도 그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활동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교과와 비교과의 로드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 전형인데요. 국어는 1.2등급, 수학은 1.5, 영어는 1등급, 사회는 1.5등급.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성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소한 이거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높은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지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걸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비교과 로드맵입니다. 수상 실적의 경우에는요. 등위에 어떤 수상을 많이 했느냐, 그 등위가 어떠냐를 관심을 그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심 분야라든지 참여도, 노력의 과정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활동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십 등 그런 역량이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지금까지 잘 보여준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동아리 활동들도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에서 좀 심화되고 발전해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 지금 현재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모습들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진로 활동에서는요, 좀 더 하고 싶은 동기라든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고 관심 분야가 어디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례를 통해서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가 강조하는 독서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요. 넓고 깊은 독서,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관심 분야, 독서 역량들이 잘 드러나도록 독서를 지금 정도 수준에서 좀 더 한다면 좋겠죠. 좀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의고사 성적도 훌륭하고요. 교과 성적, 거기다 비교과까지 이렇게 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자신의 능력을 다 쏟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들만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훌륭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을 이메일로 다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원래 했던 것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더 심화돼서 준비해야겠다는 걸 느꼈고, 그 대학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학생을 느끼고 깨달으면 아마 실행 바로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